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5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오늘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인가? 13,500원, 14,000원 이 부분들의 이전에 좀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 13,500원, 14,000원 이 부분에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좀 거쳐주는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 61선 하단 부분에 이 61선 지지 구간, 여기 포인트들을 좀 받쳐주고 반등이 좀 나오는가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같은 측면에서 좀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수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기관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좀 없는 듯한 했던 그런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서도 좀 이제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두산인프라코어랑 두산중공업이랑 뭐 누가 누구 눈치를 보든 간에 일단은 좀 연동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어 좀 이제 분할 합병이 좀 되는 부분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자금이 좀 두산중공업으로 좀 옮겨오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분할을 한 다음에 두산중공업에 합병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가 괴리율을 조금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조종을 하든 신경을 쓰든 눈치를 보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부채를 탕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재무적인 부분들에서 별도 실적 부분들에서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개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를 또 매각을 하려고 8,500억 가량을 이제 매각금을 잡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합병이 되는 부분들에서 두산중공업의 그 재무 개선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퓨어셀의 지분과 바켓의 지분도 좀 이제 자회사로,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이제 완전하게 좀 깔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바켓 같은 경우도 그렇고 퓨어셀도 그렇고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자, 일단은 대형 수주,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그 기대감으로 좀 이제 힘을 받고 있다. 간접적인 수혜를 중공업이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두산 인프라코, 뭐 두산 밥켓 이런 기계 쪽에 미국에 지금 두산 밥켓이 진출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밥켓이 인프라의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두산 밥켓의 지분율이 좀 자회사로 이제 깔리고 있는 중공업 같은 경우에서 배당이 좀 올라오게 되면 중공업의 배당 수익률, 지배주주 수익률이 조금 증가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로 간접적인 그런 수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되겠죠. 미국 인프라 투자 직접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배당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인프라코어랑 빨리 이제 분할이 돼가지고 두산 밥켓이 자회사로 완전히 깔려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손자회사로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뭐 비중이 조금 분할이 됐다가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완전히 자회사로 좀 깔리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좀 되긴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단행을 하면은 두산 밥켓이 지금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에서 증가, 그런 가능성들을 좀 나와주면서 중공업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공업 관련 펀드가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되면은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이제 뉴딜 펀드 이런 뭐 해상풍력 뭐 그런 쪽도 있고, 뭐 건설기계, 인프라 뭐 이런 쪽으로도 기계 장비 중공업 이런 펀드 같은 경우에서도 지수에 대한 추종하는 그런 것들로 좀 자금이 좀 들어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좀 이제 명확한 부분들은 아닌데 그런 가능성들인 거죠. 기대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금을 일단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죠. 두산중공업의 중국 시다보 원전 지진 자동 정지 설비, 지진 나면 자동으로 정지를 하는 그런 설비를 수주를 했다.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뭐 구성을 하는 기자재 중 하나인데, 원전 쪽으로 중공업도 기술이 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탈원전을 국내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수혜를 좀
뭐랄까 피해를 좀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중국이라든가 글로벌 쪽에서 조금씩 소식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좀 보는 관점 중에서는 뭐랄까 실적이 적자가 안 나와주면 그래도 좀 이제 적자폭을 좀 축소를 해주고, 그런 물이 좀 고여 있으면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물이 좀 들어오는 그런 순환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일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썩히는 것보다 이게 추가 수주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호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도 잘 되는 게 재무를 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풍력 발전. 자, 미국에 지금 이제 앞으로 태양광 아니면 풍력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내도 뭐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간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풍력 터빈 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4월 22일, 23일에 신재생에너지 기후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되어 있죠. 인프라 투자가 이번에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의 그 수혜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그린 에너지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고, 4월 22일, 23일에 그 기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도 좀 모멘텀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두산중공업 풍력터빈 국산화 이런 부분들도 수혜를 좀 모멘텀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좀 특히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번호표를 뽑고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랑 분할 합병이 진행이 되고 상장되는 주식 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퓨어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현물 출자를 받으면서 퓨어셀을 받고 두산중공업을 상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두산한테 주는 부분들이잖아요. 교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상장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것도 개선되고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중에서 주가가 추가 상장이 좀 되는지, 추가 상장이 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지, 아니면은 뭐 모멘텀적인 부분들, 개선세를 집중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주시를 하면서 포인트로 체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가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포인트로 말씀을 해드린 게 하단 부분은 61선, 그리고 상단 부분은 14,000원, 13,500원 부분들이 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개선세가 집중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주식수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 움직임도 체크를 하면서 계속 브리핑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분할 상장, 분할 합병이 되는 그런 과정들도 다 같이 지켜보시면서 브리핑을 앞으로 꾸준히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시간 관계상 좀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좀 빠르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댓글 좀 주신 내용들이 두중 장기 존버해도 될까요? 뭐 그렇죠. 이거 장기적으로 좀 존버를 하니 많이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거는 저는 일단 포인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포인트적인 부분들을 좀 제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판단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개선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당장이 아닌 거,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건 단기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장기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판단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대응에 대한 여력들을 좀 확보를 해두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이제 현명한 방법이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종목들도 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다 그래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두산중공업 내일 움직임도 여기 상당 부분들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하면서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수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3전 2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9시에 러셀 현재가 6,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430원 손절가 6,0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화승엔터프라이즈 현재가 18,550원 1차 목표가 19,100원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9시 4분에 백산 현재가 1,950원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러셀이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9시 4분 최고가 19,2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치고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만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 추천주로 3종목 추천해 2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입니다.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유 종목은 백산이다.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단타의 개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가 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보유 종목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 마감하는 4시경쯤에 이렇게 결산을 좀 올려주세요. 러셀 13%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당일 최고가 13%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3% 정도 상승을 했다. 여기 매수가, 매수 추천가. 그리고 백산이 오늘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당일 최고가 11,300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백산 이렇게 수익, 손절, 수익, 손절, 손절 이런 식으로 합산 누적 수익률 이렇게 달별로 꾸준하게 누적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 수익을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다, 단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